인을 시기로 설명을 드리면 양력으로 2월과 같죠. 입춘이라고 합니다. 춘. 땅속에서 일량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일량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삼량, 이렇게 설명하는 봄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물상으로 얘기를 하면, 논밭에서 자라나는 싹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들 하죠. 사람을 물상화시켜서 얘기하면, 어린이, 학생,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물상을 할 때 천간의 간목을 물상화시키는 것은 기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물상화시켜야지 현실에 적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거를 물상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번진다, 뿌리가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인격화시키면 무엇이냐면, 배우고 익힌다, 이런 뜻입니다.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명리학에 있는 해기신으로 시키면 인중의 간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질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인중에 있는 간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상화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이렇게 싹과 같다, 그리고 나무에 뿌리가 번지는 것 같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싹과 같으며 밑으로 내리는 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이나 학생 같다. 이러한 순환 상생 과정의 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우고 익히는 때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인중의 간목을 무슨 식으로 설명하냐면,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자질 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은 이렇게 자질 개발하고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이때의 환경을 교육 환경, 그리고 농어촌 환경,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날씨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월령이, 여러분들 사주에 인이 월령이다, 이게 월이 인이다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개수가 있으면 이제 유용지시인데, 유용지시는 뭐를 원하냐면 개수를 원합니다. 인중에 간목이 유용지신 개수를 원한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지장간에 있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있으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활용성 높은 지적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지적 능력과 병화의 활용성이 인에 필요하다, 이것을 유용지신하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천간에만 있고 지장간에는 개수가 있으면 이렇게 유용지신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데, 하지만 운이 동남방으로 가거나 인옷을 화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적 능력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나 신금이 보좌를 해야지만이 유용성 있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신다, 이런 씁니다. 그러니까 인월에는
계수가 요용지신 지장간에 있기를 권장합니다. 병화가 요용지신 천간에 있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운이 동남방으로 가거나 인호술 화국이 있으면 신금이 계수를 금생수로 보좌를 해줘야지만이 오랫도록 직접 능력을 활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가치도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인중의 간목은 싹이나 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뚝각 같은 작용이죠. 땅을 뚫고 들어가는 말뚝과 같습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간목은 건설, 건축, 노동으로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능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재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뭐 건설, 건축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기술적 재능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에는 요용지신을 무토가 있으면 기술적 재능으로 쓰이고 무토가 없으면 지식적 재능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중에서 간목이 투관될 경우에는 조욕자 지망생입니다. 인중에서 병화가 투관된 경우에는 경영자 지망생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투관됐으면 교육적 인물이 되고자 하는 이렇게 목적을 지녔으며, 병화가 투관되면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령에서 사령용신이 병화이면, 사령용시 병화이면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력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경력을 위주로 한, 좋은 엘리트 코스를 위주로 한 자기 성장을 주도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병화가 사령이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간목이 사령이 된다면 이거는 절대적 자기 실력이나 절대적 자기 가치, 라이센스, 국가 자격증 등으로 자기 가격을 비싸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성적 위주의, 학습효과 위주의 지망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사령했을 때의 학력 위주와 간목이 사령했을 때의 학습 성적 위주의 목적의식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인월에 태어났다 하면은 유용지신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령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에서 인월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투관이 인중에 간목과 병화가 투관됐을 때 어떠한 목적의식을 지녔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용지신을 왜 선택하냐면 효과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고, 사령은 왜 쳐다보냐면 타고난 임무가 먼저 보려고 하고, 투관은 왜 보느냐면 목적 의식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인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지장간에 있으면 지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활용성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동남방 운이로 가거나 삼합을 하는 경우는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플러스 금생수라는 수원으로 생해줘야지 오랫동안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유용지신 그러면 효과 문제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의식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것이 투간이 됐을 때 어떠한 목적의 의식을 가졌냐 이런 뜻이죠. 지장간에 투간되는 것이 간목이 투간되는 경우와 병화가 투간되는 경우로 둘로 나누는데 간목이 투간되는 경우는 교육적 인간행이 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졌으며 병화가 투간된다는 것은 조직을 경영 내지는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시게 된 거란 의미입니다. 둘 다 투간됐으면 둘 다란 과정을 더 거치시면 됩니다. 임무라는 것은 사령을 말하는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45시 쪽에서 병화의 사령이 태어났거나 간목의 사령이 태어나셨으면 타고난 임무가 틀리다는 겁니다. 간목에 태어나셨으면 학습이라는 성적 조건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평가를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병화로 태어났으면 학력을 높이거나 경력을 높여서 지위를 높이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사령이면 지위를 요구하고 신분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간목이 사령이면 지적 능력을 더 남보다 높게 쌓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병화의 상대적 실력과 간목의 절대적 실력에 대한 임무를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지지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조용실. 인월은 아직은 해빙기, 해동기, 해빙기, 해동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겨울을 보내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해빙기라고 하는 것은 눈과 얼음을 녹여서 액체화 시켜가지고 초목을 키우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동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 간다는 건 운이 동남방으로 가면 해동입니다.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병화가 떠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기 이렇게 말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서 발생한 것이다. 해빙기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떠서 해빙하는 시간을 맞이했구나.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금생수로 경금의 금생수든 신금의 금생수든 금생수로 추워야지만이 발산지기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서 땅 위로 뚫고 올라오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능력도 크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생수가 안 되면 조용신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수라는 해빙기라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생수가 돼야 됩니다. 경금으로 금생수 했을 경우에 이거를 조후하게 되면 미래의 값비싼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병화가 가서 조를 하게 되고요. 신금으로
금생수 됐을 경우는 과거의 계승된 전통을 이어받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명리학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과거적이기도 하죠. 과거를 답습하는 방법론으로 하신 거는 신금의 금생수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건 경금의 금생수죠. 그래서 학문적 범주에 들어가려면 신금의 금생수, 사위적 범주에 들어가려면 경금의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금으로 금생수한 걸 병화가 녹이는 조용신은 인문학, 사위철학, 정신철학, 이런 작가, 교육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신금의 금생수고요. 경금의 금생수를 병화가 녹여서 한 조용신은 대체적으로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 등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용신은 병화입니다. 단 금생수가 안 됐을 때 병화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는 노력을 하는 조용신입니다. 금생수를 녹여서 당연히 조용신은 병화가 아니더라도 동남방입니다. 다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되는 조용신이라 노력의 대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조용신이 끝나시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합충변화의 원리입니다. 이 합충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환경과 나의 재능, 그러니까 환경 변화 조건을 따져서 그 환경 속에서 내 재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나가 바로 합충 변화입니다. 합충 변화를 공부하실 때는 저 인이라는 것이 방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삼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육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충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방합, 그러니까 인의 방합이 뭐냐면 지연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학연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충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연과 학연을 기반으로 해서 상충을 만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연과 학연 이위에 다른 것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건 뭐냐면 지연을 이용해서 학연을 이용해서 다른 환경과 접목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즉 뭐냐면 지연과 학연을 활용한 이득 문제에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삼합의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삼합이라고 하는 게 인월의 삼합은 개, 발, 저, 작, 창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저작하고 창의한 겁니다. 뭐 책을 만들거나 뭐 사물을 개발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발과 창의력 있는 나의 재능을,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 가서 상충 유용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연과 지연을 활용한 다른 환경과의 접목 현상, 그리고 자기 능력을 활용한 다른 환경과의 접목 현상이 방합과 삼합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연 그리고
학연 등을 활용해서 그 속에서 내가 권한을 찾고자 하는 것이 상충입니다. 육합의 상충은 이게 지연을 확인한, 지연을 뭐라 하더라? 국회의원은 지연인가? 시장 선거도 지연인가? 여튼간 학연과 지연을 배경으로 내가 권한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합의 상충이라고 합니다. 배합의 상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배합이라는 것은 남녀 인연, 가족 인연 등을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적 가족과 배우자적 가족을 톡 쳐서 사람 인연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녀, 부부 그리고 가족들의 인연을 활용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배합의 상충입니다. 감사합니다.